지금 세상에는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도 있으실까요? 그냥 같이 안타까워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래요. 그 욕심이 다 욕심으로 무너진대요. 욕심으로 무너지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그 삶의 목적과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목적에 대한 어떤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분께서 음성 메시지를 자신의 음성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의 사연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렇게 너무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게 되었던 그런 아주 깊은 아픔이 있는 상태로 삶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나름 잘 사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계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통해서 어쨌든 결정은 남편이 한 거긴 하지만 남편이 몇 년 전에 집을 팔았고, 그러는데 그 집이 너무나 올라버려서 이제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동네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결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단 전세 살아보고 괜찮으면 집을 사는 뭔가 그런 결정하셨는데 이제는 너무나 올라버려서 정말 그런 벼락가지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이분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마치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느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좀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체면으로 넘어가서 수호천사를 만나게 되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막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이 답변들 중에서 무언가 우리가 이런 삶의 체험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미래체면에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마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를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노년이 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해 보여요. 그렇겠죠. 근심 걱정에 쌓여있어.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될 일 없어. 네 마음을 보고 살아. 너를 사랑해야지. 너가 너의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어. 너가 널 그렇게 못났다 생각하고 너 자격 있어. 너 충분히 살아갈 자격 있고 너는 네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냥 살아내면 돼. 지나온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일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만 봐. 다 괜찮아.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말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해. 뭐가 그렇게 눈치 보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동안 그렇게 눈치 보고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넌 짐 아니야. 너는 짐이 아니고 너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데 늘 남과 비교하느라 내가 가진 걸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는 너대로 충분해.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싫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 그냥 다 받아들여. 널 믿어봐. 너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너를 보니까 그냥 안쓰럽고 이 또한 지나갈 텐데 늘 네가 무지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잘나고 무지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은데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야. 뭘 그렇게 알려고 하고 뭘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지금 그 순간 살면 되는데 매일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만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어. 이제 그런 마음들 다 품어주고 다 흘려보내서 그저 그냥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괜찮아. 엄마 없는 거 괜찮아. 너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그만큼 씩씩하고 야무지니까. 늘 네가 무지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잘나고 무지한 것도 없는데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야. 이 말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가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야. 그래요. 여기서 잠깐 끌어가면 여기서 그 중요한 대목이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넌 짐이 아니야. 넌 짐이 아니고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이분이 너무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렇게 조금 얹혀 사는 거잖아.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늘 눈치를 봤다고 해요. 왜? 자기가 짐인 것 같으니까. 짐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말 못하고 늘 눈치 보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이 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무서우면 무섭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너무나 지금까지 그 말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분이 또 이제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무지해서, 못나서. 그런데 이 말이 나오죠.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무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질문을 이어나가죠. 부모에게 버려진 과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버림받아서 그 아픈 마음을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게 아니래요. 이렇게 말이 확 바뀝니다. 말하는 중간에.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에게 일찍 버려진 그 과거의 삶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버림받아서 그 아픈 마음을 근데 버림받은 게 아니래요. 좋아요. 그저 그냥 그 부모하고는 그만큼의 인연이고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이 그 자연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준 거래요.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사랑 속에 살 수 있었대요. 할머니도 우리 때문에 더 살았대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저 그냥 그 부모하고는 그만큼의 인연이고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이 그 자연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준 거래요. 이 말이 너무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모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고 대신 그 자연 속에서 마을과 사람들과 그 자연이 그렇게 사랑해 준 거라고. 이 말이 너무나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칭찬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칭찬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하고 싶으세요? 용기가 있어요. 무서움 속에 뛰어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얘 몰라요. 뭘 모른다고? 누가? 얘는 지가 용기 있는 거 몰라요. 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얘는요, 그냥 단단하대요. 단단하고요? 그냥 부드러우면서도요, 그냥 단단하대요. 좋아요. 그런데 지가 그걸 몰라요. 그냥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자기가 원래 단단한데, 네,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대요. 이제 혼자 있는 거 좀 알기 시작했대요. 원래 혼자 있어서 씩씩한데 그걸 모르고 매일 사람들하고 그 속에 있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대요. 애쓰면서. 네. 그랬군요. 용기 있는 애인데. 혼자 있어서 씩씩한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애쓰며 살았대요. 용기 있는 애인데. 그래요. 이 자신을 얘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자신이 더 용기 있는 애인데, 사람인데 다 자꾸 남에게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용기 있는 거를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순리대로 살으래요. 그러면 순리대로 사는 건 무엇이냐 물었더니, 좋아요. 자신이 그렇게 용기 있고 단단한 존재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순리대로 살으래요. 순리대로. 네. 그 순리는 어떤 걸까요? 그냥 그 일어나는 일들 그냥 그 속에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한탄하고 그러니까 자꾸 겁쟁이처럼 구는 거래요. 그냥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가 뭘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바꾼다고? 바꿀 수도 없는데 그냥 다 살 수 있대요. 좋아요. 자, 그나저나 지금 갑자기 집값들이 올라 너무 상실감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한테 집은 안식처예요. 그동안에 너무 불안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안전한 공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세상이 다 안전하대요. 세상이 다 안전한 건데 그냥 다 살게 되어 있대요. 그냥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살으래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렇군요. 집은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근데 얘는 또 한켠에 뭐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 각오가 이미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걸리는 거는 그냥 남편한테 다 주고 싶대요. 그냥 남편한테 그냥 빚졌대요. 남편은 얘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받아줬거든요. 그 손을 잡아줘가지고 그거를 그냥 충분히 이 남편한테 다 주고 싶은데 얘는 그냥 시골 마을에서 그냥 그렇게 작고 소박한 집에서 살아도 행복하대요. 근데 남편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 아픈 거지 집은 상관없대요. 얘는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한테 집은 안식처예요. 그동안 너무 불안하게 살아서 자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가 집을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안전한 공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더 안전하대요. 더 안전한 건데 다 살게 되어 있대요. 집은 어차피 제 자리로 돌아간대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얘는 한편에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나 봐요. 걸리는 거는 그냥 남편인데 남편한테 다 주고 싶대요. 남편한테 빚졌대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대요. 남편이 너무 상실감이 큰 거에 대해서. 왜냐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손잡아준 그 남편에 대한 그런 고마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지금 세상에는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도 있으실까요? 그냥 같이 안타까워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래요. 그 욕심이 다 욕심으로 무너진대요. 욕심으로 무너지는데 집은 그렇게 그거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된대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그 집은 상관없대요. 집은 넘쳐난대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 나만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 나만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가볍게 살아야 된대요. 그냥 가볍게 산뜻하게. 많으면 많이 가지면 무겁대요. 몸이 많이 무거워서 오히려 더 힘들대요. 그러면 이렇게 욕심 때문에 삶을 힘든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그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을 통해서 배운대요. 그 욕심으로 괴로워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인생에 그게 욕심에 집착하는데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다가 근데 그런 거 욕심을 통해서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소중한 거를 안대요. 그 욕심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죽을 때 안 돼요. 죽을 때. 네, 그냥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래요. 그냥 순리대로 주어진 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다 가질 수 없대요.
근데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그 사람들 그 욕심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돈 갚느라고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허덕이면서 일만 하다가 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냥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주어진 만큼 사는 거래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서 주어진 대로 산대요. 다 괜찮대요.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래요. 당장 이렇게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남편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얘가 항상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저 남편한테 잘해줘도 보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도 싶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건데 알 때 되면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결핍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남 말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씨에게 어떤 조언과 당부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살으래요. 그냥 지금 살으래요. 지금 살면 된대요. 다 좋대요. 그냥 그런 감정도 알아야 된대요. 매일 좋은 감정들만 뭐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쁨 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만 붙잡고 살면 이 세상 좋은 거 모른대요. 세상에는 다 느끼려고 온 거래요.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대요. 슬픈 감정도 필요한 거고 두려운 감정도 필요한 거고 두려움을 알아야 용기가 생기는 건데 용기는 갖고 싶어 하면서 두려움은 안 느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더 달라붙는 거래요. 그냥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기가 제일 중요하대요. 용기 있으면 다 된대요. 그래요. 이 용기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어떤 내 현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현실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현실의 흐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게 삶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용기를 낸다면 그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대요. 그거를 피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거래요.
삶이 흘러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대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 일어나는 것도 그냥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요. 그냥 내 마음이 바뀌면 힘든 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성장시키는 거래요. 성장. 그 힘듦이 성장이라서 그런 것들 그게 선물인 거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대요. 이런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대요. 그냥 좀 더 내가 못 느꼈던 거를 채워주는 거래요.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거래요. 하나하나씩 굿을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씩 모아진대요. 그래서 그 굿을 하나하나는 그냥 슬픈 감정, 두려운 거, 외로운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야 그게 빛나는 거지 좋은 것만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다 구슬구슬 그렇게 모여있는 거라서 내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다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지구에서 살면 짧은 거고 짧은 거래요. 그냥 한순간의 삶이래요. 한순간의 삶이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기 우주에서 우주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허공 속에 그냥 그 빛들이 다 우리래요. 다 빛들이 다 빛들 속에 산대요. 다 빛들 속에서 그냥 방울방울 살아요.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방울들 그 구슬구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래요. 그래요. 자, 그 느낌 잘 체험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으래요. 그냥 지금에 살으래요. 지금을 살면 된대요. 다 좋대요. 다 그런 감정도 알아야 된대요. 매일 좋은 감정들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쁨 받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만 붙잡고 살면 이 세상 좋은 거 모른대요. 세상에는 다 느끼려고 온 거래요.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대요. 슬픈 감정도 필요하고 두려운 감정도 필요한 거고 두려움을 알아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용기는 갖고 싶고 두려움을 안 가지려고 하니 두려움이 달라붙는 거라고. 지금 나에게 세상에 주는 것들 다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용기가 있으면 된대요. 그래요. 그거 너무 심오한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문장이 저를 탁 쳤어요. 용기는 갖고 싶은데 두려움을 안 가지려고 하니 그 두려움이 달라붙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저를 탁 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삶이 흘러가는 건 바꿀 수가 없어도 내 마음이 바뀌면 그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요. 내 마음이 힘든 것도 그냥 뭐랄까 성장시키는 거래요. 힘듦이 성장이라서 그게 선물인 걸 알아야 한대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던지죠. 이 성장의 목적, 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그냥 좀 더 내가 못 느꼈던 거를 채워주는 거래요.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래요. 구슬 모으듯이 하나씩 모아진대요. 그 구슬 하나하나는 그냥 슬픔, 감정, 두려움, 외로움, 기쁜 거, 즐거운 거 이게 다 같이 모여야 그게 빛나는 거지 좋은 것만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다 구슬구슬 그렇게 모여 내가 되는 거래요.
그냥 지구에서 삶은 짧은 거래요. 그냥 한순간의 삶이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냐고 했더니 그냥 그 방울들, 구슬구슬들이 모여있는 거, 비눗방울처럼 모여있어요.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래요. 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메시지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또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사실 그런 상실감은 남편이 더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또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괴로움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 때문에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눈치 보고 살았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던 메시지가 이런 거죠. 이분의 뭐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불안한 거다. 실제 나이가 어떤지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폭등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상실감에 대해서 조언은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다. 지금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슬퍼하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너무나 버림받아서 이제 어떤 집이라는 어떤 안정감과 보금자리를 느끼고 싶었는데 그것을 잃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더 불안하고 괴롭다고 느끼는데, 세상이 더 안전한데, 세상이 더 안전한 건데, 그리고 집이라는 건 그냥 단지 그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뭔가 욕심 때문에 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전 그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 때문에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나요? 용기는 가지고 싶은데 두려움은 싫어하니까 두려움을 자꾸 들러붙는 거다. 그러니까 용기는 가지고 싶은데 두려움은 싫으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려니까 자꾸 두려움이 들러붙는 거다. 이 말이 너무나 좀 인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좋은 감정만 얻기를 바라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늘 이런 것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그 수많은 체험들, 마치 구슬을 모으듯이 하나는 기쁨의 구슬이 있고 즐거움의 구슬이 있다면 하나는 또 두려움과 슬픔의, 괴로움의 구슬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야 이제 완전한 빛이 되는, 완전한 것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윤회와 카르마,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너무 무슨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전생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고 이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제가 요즘 받는 메시지나 어떤 느낌은 약간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의 표현은 이제 구슬을 모은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목적은 이렇게 늘 행복하고 즐거울 것만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해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공기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고 그것들이 다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이 괴로움을 겪는다기보다
나의 진정한 영혼이 완성된 상태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뭔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 이게 너무 좀 중요한 어떤 통찰을 주는 묘사였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내가 체험해야 할 이런 괴로움을 충분히 경험을 해서 그걸 채워놨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걸 안 느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완성했으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기쁘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가짐을 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그 포트폴리오가 채워지면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괴로워서 제 채널을 보시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너무나 상담하다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요. 참 삶이라는 게 우리 소설보다 영화보다 더 기구한 이런 사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잘 사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큰 용기와 내공을 가진 채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엄청난 기구한 괴로움을 겪고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걸 보면서 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은 늘 감당할 만큼의 괴로움만 준다. 그리고 뭐 제 채널 많이 보신 들 알겠지만 그건 다 내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누가 강제로 준 것도 아닌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 영혼이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자꾸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외면하고 벗어내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진정 삶을 사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삶을 사는 자세는 제가 좋아하는 묘사인 그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진정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비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게 진정한 인생이다.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머무르고 계속 그 괴로움에서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어느 정도 끝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면, 충분히 그것이 되어지면 다시 나는 또 다른, 이제는 즐거운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에 내 삶이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 삶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요. 뭐 이게 어떤 괴로우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래요. 상담이라는 건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이 아니죠. 괴로움을 혼자서 겪어내지 못하신 분들을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상담이죠. 그리고 제 역할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만의 싸움이거든요. 본인만의 인생이고요. 본인만의 그 숙제를 다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모든 과정들이 다 모이면 다 그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밝은 빛이 나는 내가 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런 순간이 머지 않다는 것.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구의 삶은 아주 짧다는 것, 아주 짧은 찰나라는 것. 왜 아주 깊은 악몽 속에 있다가도 눈만 뜨면 다 사라지는 꿈처럼 이 땅의 삶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개개의 그런 괴로움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다 그것이 나를 체험하고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 살다 보면 분명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메시지, 더 좋은 통찰, 더 좋은 깨달음이 있으면 늘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영상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용기라는 말을 제가 많이 내뱉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말들을 내뱉는 듯한 느낌? 그래요. 내가 하는 말, 어디서 들은 얘기를 왜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남들이 그러니까요. 하는 말을. 이런. 어땠어요? 너가 그래서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스스로를 어리석게 자꾸 느꼈던 거다. 그냥 다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과정인 거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그 반대되는 그 풍요로움도 느낄 수 있는 거 같은 느낌. 그 결핍을 알아야 풍요로움을 아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요. 남이 한 말 같아요. 남이 그러니까요. 들은 말을 그냥. 그렇지. 그래서 그 녹음된 거 꼭 들어보세요. 정말 본인이 했다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나한테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느낌이 새로울 겁니다. 지금 기억하는 느낌과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